자, 작품 같이 한번 볼게요. 봅시다. 자, 첫 번째 장면. 이제 줄거리부터 세팅이요. 초반 인사부 세팅 하라고요, 제발. 자, 김진사의 딸인 채봉이야. 그러면 이게 성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양반감은? 그러니까 나름,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귀족이었으니까 이게. 선비도 귀족이죠, 조선시대로 치면. 필성이가 있고 정원자야. 이거 하나만. 얘는 현대소설이야, 얘들. 그러니까 이걸 고전소설인 줄 알던데 1894년 이전까지가 고전이고 이후부터는 다 현대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과도기적으로 신소설 이런 게 있었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현대소설의 어떤 틀이 되는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소설들이 되게 많고 그거 위주로 출제가 되었었죠. 고전소설도 예를 들면 국문소설. 그게 아무리 뭐 예술성이나 예술성이 떨어지다 하더라도 사실은 최초의 국문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장르를 개척한 거고 그래서 문학사적으로든 예술성으로든 되게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로 평가원에서 기출되는 지문들은 그런 문학사적이든 예술사적이든 예술적이든 가치가 높은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어쨌든 얘는 현대소설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출제 포인트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채봉이랑 이제 필성이가 정원자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극 같은 것도 현대 쓰여진 소설인데 소재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일 수 있잖아.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해공주 그때 스스로 기녀가 됐대요. 여기도 성격이나 사건 세팅을 했지. 야, 근데 생각을 해봐. 그 시절에 기녀가 되는 게 되게 평범한 삶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기녀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인플루언서? 잠시만요. 죄송해요. 뭐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야, 그 시절의 연예인인 거잖아. 그래서 요즘도 사실 연예인 아무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가명도 쓰잖아요. 이렇게 송이. 가명 쓰고 있고 송이가 근데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서 관아에 살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뒷장면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채봉이는 스스로 기녀가 될 정도로 되게 편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조선시대 기녀라고 하면 요즘이야 이제 인플루언서 뭐 연예인 하면은 사회적 신분도 높지만 옛날에는 기녀라고 하면 사회적 신분이 그렇게 높진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천민에 가까웠단 말이야.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 자체가 편한 선택은 아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주제가 뭐로 이어지는지 봅시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보니까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너방에 홀로 살고 지내며 자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의 기생을 면하면 다행이나 내면 심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 거야 얘들아. 봐. 이게 자 요약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칫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야? 자발적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야. 능동적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자발 능동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를 보면. 이해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관습적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관습적으로 읽어주셔야 된다고. 오케이?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 부모의 소식과 정필성의 못봄을 하나고 자 그리고 또 내면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부모님에 대한 내면 심리 정혼자에 대한 내면 심리 그러면 얘가 기생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감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정혼자의 마음도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정혼자에 대한 내면 심리가 있는데 이 중에 뭐에 초점이 가는지 봅시다. 물론 이제 감사에 대한 내면 심리도 있겠죠. 감사가 보는데 감히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니 혼자 있을 때는 주야 탄식으로 지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감사라는 존재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채봉이와 그 다음에 필성이 사이를 얘가 도움을 주려나? 그건 모르겠어요.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있는 정보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신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 부분 줄거리에 김진사 딸인 채봉이가 있고 신부는 양반이었겠죠. 필성이란 정혼을 했고 그런데 기생을 선택해서 그런데 감사 덕분에 관아에 와서 채봉이는 다시 한번 어떤 내면 심리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 필성에 대한 생각 등등이 있었던 거죠. 봐. 우리가 한정 파이널을 보시면은 일단 중요한 건 서사 흐름 파악하라 그랬고, 그러려면 초반부에서 인사배 세팅 정확히 잡으라 그랬고, 그래서 인물줄 잡았죠. 두 번째, 인물을 잡았으면 그 인물에 대한 성격과 내면 심리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었고, 그래서 성격과 내면 심리, 그 다음에 사건 갈등 장면들로 서사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건 갈등 장면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 다만 이게 비문학처럼 아주 이성적 정보 처리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습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이 많고, 구조도 그림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수업 듣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고 제 거 보고 비교하다 보면은 이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처리가 될 거야. 무슨 얘기냐? 좀 문학에서의 자유도는 좀 더 있어요. 정보 처리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문제 풀 때. 반면에 비문학은 이성적 정보 처리니까 수학처럼 자유도가 덜해. 우리가 수학 30번 문제를 푸는데 물론 이제 어떤 선생님이 배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보다 더 낫고 더 빠르고 또 정확한 풀이를 할 확률은 좀 작아. 보통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요즘 인강 선택이 가능한데 인강 들으면서 인강 선생님보다 우리가 푸는 풀이 과정이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있어서. 국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제발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다시 이쪽으로 가서 한 20초 더 드릴 테니까 필기하십시오. 부지런히 필기하셔야 됩니다. 계속 봅시다. 장필성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이나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금했고요. 다시 만날 길이 없어서 수심으로 짓는다. 오케이. 지금 필성의 상황이죠. 해결 방법. 내면 심리도 있고. 그러니까 필성이도 지금 사랑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나도 감사 앞에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 쉬우리라. 여러 가지로 주선하듯 이때 마침 이런 게 뭐냐면 우연성이죠. 야. 하필이면 이때 채용 공고를 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과도기적인 소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 이쪽으로 와봐. 고전소설의 특성은요, 사건 전개가 너무 우연적이야. 그러니까 현실감이 많이 떨어져요. 반면에 현대소설은 필연성 또는 개연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필연성은 100%야. 개연성은 확률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소설은 뭔가 이렇게 독자가 읽어나갔을 때 그럴 수 있지라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 그래서 사실성을 높여요. 사실성이 높아지니까 아까 문학교육의 목표, 소설교육의 목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 더 도움이 되겠죠. 왜? 나를 더 나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일어날 법한 일이야. 그러면 나를 더 집어넣어 볼 수 있잖아. 실감 나잖아요. 그럼 나를 더 집어넣어 볼 수 있잖아요. 가상세계가 막 도투 찍혀 있는 가상세계보다는 현실성이 되게 살아있는 가상세계가 나를 더 몰입하기 좋을 거야. 마찬가지로 현대소설도 필연성, 개연성 등으로 나름의 사건 전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실성을 높여주는 거거든. 그런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방금 이 부분은 우연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필연적 설계의 근거가 돼요. 왜?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필성이와 송이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니까. 저 사건 시작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출제 포인트 잡아서 한 거고, 그래가지고 필성이가 이제 뭐가 됐냐? 이방이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는 세 번째 장면. 필성이가 송이를 만나려고 노력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갔고, 여기서도 되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있잖아. 왜? 그래야지 어떻게든 송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차시 장면이 넘어갔죠. 넘버 4. 자, 송이가 별당이 써가지고 감사가 들어와서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을 내라고 내면 하는데 공사문첩 한 장을 봤더니 이거 뭐야? 필성인데? 핵심 소재, 특이한 소재인 거죠. 이거 필성인데? 필성이 같은데? 그래서 필성이가 뭔가? 그래서 물었고
물었고 대답했고 아 드디어 송이는 필성의 존재를 인식했죠. 됐죠? 근데 이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아, 맞잖아요. 전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기억나죠? 러브, 연애, 사랑이라는 개념은 근대적 개념이라니까. 남녀가 어떻게 마음대로 사랑을 해? 집안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집안에서 정해져야만 사랑을 하는 거야. 근데 얘네는 정해놨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거야. 언제? 양반 신분일 때. 지금은 기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감사가 데려온 거잖아. 그러면 명시는 안 돼 있으나 사실은 송이는 감사의 소유물이야. 노비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 아시죠? 조선시대의 계급 뭐 또 역사 수업해야 돼? 아무튼 그래서 얘네는 노비였고 노비를 어떻게 보면 사온 거겠지. 근데 내 소유물인 노비가 자기 감정대로 행동을 해? 맞아 뒤질 일인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해요. 감사 소유물인 송이가 있는데 그 송이가 옛날에 정혼자라는 이유로 필성이를 사랑해? 둘 다 맞아 뒤질 일인 거야. 그러니까 자꾸 감사 눈치를 보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대적 관점에서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아, 씨, 뭔 상관이야? 둘이 그 만나서 사귀면 되지. 라고 하는 건 소통 거부예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소설을 읽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맘대로, 내 관점대로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옛날이야. 잘 봐요. 다시 한번 설명한다. 계급사회예요. 노비는 사람이 아닌 가축과도 같은 존재, 진짜 재산이었어요. 소유물이었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송이가 기생이었고 기녀였고 걔를 데려왔다 아마도 사고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송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는 감사였을 것이고 그런데 송이가 감사의 허락도 없이 자기 감정대로 행동한다? 맞아뒤질 일이라니까. 반대로 그 소유물을 누가 사랑한다? 역시 맞아뒤질 일인 거야. 그러니까 필성이도 그렇고 송이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 저 새끼들 그거 만나서 사귀면 되지. 도망가면 되지. 왜 저러고 있어? 같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좀 더 이런 거 좀 실감나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10년쯤 됐나? 옛날에 추노 있었어. 추노는 다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추노 보면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봐왔었던 드라마든 실제 사건이든 뭐 뉴스든 웹툰이든 뭐든 다 사실은 문학이에요. 문학의 영역이에요. 아니 맞아. 문학의 영역이고 근데 여러분한테 수능 국어 시간에 뭐 추노 틀어주고 문제 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럴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내가 평소에 재밌게 봤었던 서사, 어떤 스토리텔링, 넷플릭스 하물며 여러분 요즘 유튜버들도 봐봐. 좀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 그렇게들 연기를 해. 내가 이제 그냥 흘러가면서 봤던 유튜버 중에 한 명은 중소기업 뭐 이과장 뭐 이런 분들 계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연기를 하더라고. 꽁트를 찍고 있어.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그 군인 유튜버? 그러니까 나이는 나랑 비슷한데 자기가 군 생활했던 시절의 걸 써서 이제 쓰는 군인 유튜버가 있는데 그 아저씨도 요즘 꽁트를 찍고. 야 봐봐. 머니게임도 잘 생각해봐. 그 연기였다는 생각하지 않냐 혹시 니네? 리얼리티를 가장한 연기였을 가능성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 카메라 계산하지 않고 진짜 내가 내 모습 보여줬을까? 어떻게 보면 연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되게 몰입해가지고 막 편들고 싸우잖아. 생각해보면은 엄마들이 악역인, 아침 드라마 악역인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 길 가다가 만나면은 막 욕하고 그랬었다며 옛날에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문학작품이든 드라마든 뭐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미 그렇게 읽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읽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봐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정혼자가 있는데 뭐 어떤 우여곡절 끝에 내가 천민이 돼야 됐었고 내 기녀가 돼야 됐었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보니까 벗어난 걸 좋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얘는 되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상황에 정혼자를 되게 사랑했구나. 근데 그 정혼자의 소식을 듣게 됐구나. 이렇게 채봉의 감정으로 내가 들어가 보라고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많이 달라진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소식이 단절되면 잊고 딴 사람 사랑하면 돼. 근데 소식이 이렇게 애매하게 이어지면 이게 미칠 일인 거예요. 계속 봅시다. 이때 추구월의 보름때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건 왜 얘기하는 거냐면 달얘기를 해, 달얘기. 그리고 자연물 가지고 이 사람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어요. 이때는 추구월 보름때라 월색은 명랑하여 남창의 빛이었고 공중의 애기력이 옹옹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등등등 묘사하는 걸 보면은 밤에 송이가 센치해져가지고 머리를 지금 쓰는 거죠. 됐어? 밤에 센치해져서 뭘 썼는데 어머나 이걸 또 누가 봤어? 감사가 봤어. 그래서 쭉 나오고 나서 감사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거 뭐야? 이걸 본 거죠. 이 화살표 여기다 이어놔. 그럼 봐봐. 스토리 정리하면 이거야 결국엔. 김진사 딸이던 채봉이가 귀족이었겠죠? 양반이었겠죠? 필성이랑 정혼도 했고 잘 살다가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감사 덕분에 관아에 와서 살게 돼. 근데 거기 있으면서도 참 기생에서 면한 건 다행이지만 부모님 생각도 나고 정혼자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필성이가 채봉이 소식을 듣고 쟤 어떻게 만나지? 만나고 싶어. 마침 채용 공고 떠가지고 채용 지원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감사 눈에 들었고 그 과정에서 송이가 감사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필성이 존재를 알게 됐고 그러다가 사랑이 깊어지면서 어떻게 하다가 머리를 썼는데 감사가 괜히 밤중에 잠이 안 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네. 읽으면서 아마 사건 정보를 알게 됐겠죠. 근데 열린 결말이야. 감사가 둘이 그래 만나라라고 할지 아니면 이것들이 내 허락도 없이 이러고 있어? 일지는 모르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 글 전체의 서사를 끌어가는 핵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1번 문제가 바로 정답이죠. 부모가 아니라 누구라고? 정혼자. 그래 주제는 이쪽으로 가야지. 계속 이 얘기잖아 지금. 맞죠? 정답 1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장면들이죠. 예를 들면 이거는 6번 장면 얘기하는 것 같고 송이가 필성 이방이 되었음을 강상을 통해 알게 된다. 이거는 4번 장면 같고 이거는 3번 장면 같고 이게 아마 5번 장면인가? A 장면? 5번 전후였던 것 같고 필성이도 아마 3번 장면 이런 데서 보였을 것 같고. 됐습니까? 근데 봐봐. 이런 장면이 있었나? 나랑 읽었을 땐 없었잖아. 근데 이게 너무 아니잖아요 지금. 불안하고 시간 많으면 좁히고 발전도 해보시고 이런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결국 뭐야? 인물과 그 장면에 있어서의 내면 심리 읽어주시면 보였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결국에는 뭐라고? 서사의 핵심. 서사를 이끌어나간 힘은 뭐였던 거예요? 정혼자에 대한 사랑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역시 올해 출제된 소설 2작품 다 그랬던 거예요. 계속 봅시다. 필기해요. 10초 더, 20초 더 이렇게 필기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꾸 국어를요. 풀 수 있는 데의 강점을 보시면 힘들어요. 정말로. 왜냐면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엔 진도가 있잖아. 그럼 중간에 멈추진 않아. 근데 국어는 진도가 없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커리큘럼이 없다고 착각을 해요. 자꾸. 왜?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제발 여러분 수업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걸 보라는 거야. 이걸 보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평가한 수준의 이해도가 있어야 만점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자기 스스로 납득될 만한 관점 이해도가 아니에요. 제발 그건. 우리 고객님들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서 오히려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자꾸 이탈이 나와. 왜? 못하는 학생 못하니까. 잘하는 학생은 혼자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내가 돈을 여러분 솔직히 4개월 더 벌면 물론 많이 벌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결과란 말이에요. 사실은. 내 수업 듣고 안 듣고가 뭐가 중요해.
이 학생이 가능성을 다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그게 더 나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알량하게 학생 2명이 1명이 더 수업을 듣고 안 듣고 여기서 난 중요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봐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혼자 해보겠다는 학생들을 열심히 하세요라고 솔직히 응원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걱정이나 내 우려도 표현을 안 해줬어. 이유는 그 얘기가 자칫 자꾸 내 수업을 듣게 만들어서 매출을 끌어내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싫었단 말이야. 내 진심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6월 평가원 치고 9월 평가원 치고 100분이 99, 100을 찍어서 혼자 할게요.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점수가 복구해버리더라. 회귀가 돼버리더라고요. 옛날 오르기던 성적으로. 왜 그러냐? 간단한 거야. 국어라는 과목은 처리할 정보가 되게 많고 결국에는 어떤 자세와 습관의 문제인데 자세와 습관이 잘 잡혀있을 때는 100분이 100 찍고 99 찍겠지만 혼자 하다 보면은 흐트러진다니까요. 여러분 수험생활이 아무리 전국 수석도요. 300일을 600일을 진짜 기계처럼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만 하고 그런 애들 드물어요 정말. 사람이라는 게 신체 사이클도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체력이라는 게 있고 정신력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지수도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했을 때 지식기관 과목들은 되게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해서 사고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합의가 돼 있으니까 크게 벗어날 일이 없지만 국어라는 과목은 합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벗어나고 흐름 깨지고 패턴 깨지고 어느 순간 감나버리면 박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클 중에서도 위쪽 사이클일 때 문제가 없지만 아래쪽 사이클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수업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이런 문제풀이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평소에 잘 푼다고 그냥 대충 흘려들어. 그게 아니라니까. 따라와야 돼 제발. 분명히 미묘하게 달라. 그 미묘하게 다른 데서 여러분 홈런 타자가 되느냐 2할 타자가 되느냐 3할 타자가 되느냐 끝 차이에요 지금. 계속 봅니다. 29번 A, B에 대한 설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지문도 비슷했죠. 아까 지문도 A, B 소재. 아까 지문의 A, B는 뭐였어? 기범위의 가치관이었죠. 여기 A, B는 둘 다 문서야. 그럼 A 문서의 특징은 뭐냐면 자, 얘는 누가 썼니 지금? 필성이가 썼죠. 필성의 존재를 누가? 송이가 인식할 수 있는 단서가 된 거고 반면에 B는 그 과정에 송이가 자신의 감정을 썼는데 그걸 누가? 감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설계를 되게 잘했어. 문제를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술적 감각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그래도 평가원 수준은 아닐 테니 잘 안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제 대충 낸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설계하면서 의도하면서 냈겠구나 보이니까 감동이에요. 문제 볼 때마다. 그러면 일단 1번은 갑자기 그림을 눈치챘다고요? 그랬다간 뒤지는데? 2번 선지. 작성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A 나온 장면에서 바로 해소된 거 아니야? 그리고 봐봐. 소통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OX로 하지 말라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여기다 형납해내봐요. 궁금증 가졌고 알게 됐죠. 알게 됨으로써 그러네. 이게 알게 됐다니 여기 나오네 지금. 맞죠? 봐봐. 궁금증을 알게 그러네. 여기 나오네. 이게 지금 A 사건이잖아. 궁금증을 알게 됐고 알게 됐잖아. 다시 궁금증을 갖게 됐고 알게 됐잖아. 이게 스몰 A 앞뒤 장면에서 핵심 서사잖아. 그리고 B에서는 뭐야? 그래. 감정 표출이에요. 핵심 서사잖아 지금 이게. 형납해 밑줄 쳐요. 그러네. 에이 누구지? 필성이구나. 인식했죠. 알게 됐죠. 그리고 B에서는 어떻게 됐어? 송이 감정 표출했잖아. 그러니까 즉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은 2, 3번에서 이걸 지금 다 엮어놨다니까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문제 진짜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안 보이지. 하지만은 OX 하면서도 이런 게 보이면 되게 선지 고르는데 정답 선지 고르는데 힘을 많이 실어주잖아요. 그런 마음이 되게 편해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여러분 뭔 소리야. 답내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말 틀려요? 여러분 솔직히 국어 문제 풀 때든 영어 문제 풀 때, 야 심지어 수학 문제 풀 때도 불안하지 않냐? 아 이거 맞나 씨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야 실전에서는. 왜? 이거 맞아라고 하고 넘어가잖아요. 설령 틀렸을지언정 시간 세이브가 돼. 그런데 시간이 충분한데 그래버리면 틀리는 거죠. 반대로 시간이 없는데 불안해. 이러면 또 이게 되게 리스크야. 시간이 없으면요 불안하면 안 돼. 빨리 찍고 넘어가야 돼 그냥.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 우리가 수학 풀이 과정을 검토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고른 것이 정답일 확률을 높이든 정답이 아닐 확률을 확인하든이지. 맞잖아. 풀이 과정 중간 틀렸으면 틀렸겠지. 다시 풀어야지 그러면. 근데 풀이 과정이 맞아. 그러면 긴가민가 했던 의구심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잖아요. 국어도 똑같은 거야. 풀이 과정, 사고 과정을 내가 잡아준 거야. 그럼 이 풀이 과정, 사고 과정이 명시가 되면서 표현이 됐으면 그냥 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선지를 고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선지 판단에서 오는 피로도나 시간이나 모호함의 정도가 많이 떨어져요. 얼마나 편하게 정답 고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게 정답 되는 확률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아예 계속 이렇게 교정해가는 그 느낌 잘 잡아주셔야 돼요. 계속 봅시다. 30분 문제. 자, 그리고 얘는 뜬금없이 왜 나왔냐? 일단 송이의 내면 심리, 정서 되게 중요한 거였죠. 인물에 대한 내면 심리. 그 내면 심리는 뭐야? 필성에 대한 사랑이죠. 그걸 표현함에 있어서 표현법에 초점을 두고 낸 문제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야, 지금 송이의 내면 심리가 필성의 안녕이니? 아니면 그리움에 가깝냐? 자, 범인 같아요? 가봅시다. 다가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님을 봤더니 아마도 필성이겠죠. 다른 다시 보건만은 님은 어찌 못 보는고. 단절 상황을 줬잖아요. 단절 상황을 줬다는 건 안녕을 기원하는 걸까? 그리움을 표현하는 걸까? 그리고 잘 봐. 지금 위쪽 같은 경우에도요. 뭐로 끝났어? 상사병이라니까. 이해됐어? 즉 단절 때문에 뭐까지 왔어? 상사병까지 왔어. 즉 얘네는 지금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선인 거예요. 일단 니마 안녕하세요는 일단 둘째 치고, 그리고 봐봐. 아니 이 방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애가, 일 잘하고 있는 애가 갑자기 죽겠니? 안녕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녕이라는 상황보다는 이쪽 상황이 송이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인 거지. 실제로 내용도 그렇고. 이해됐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송이의 대사를 보면 솔직히 뭐 망고 문장 백낙천,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부득설진 심중,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쨌든지 간에 님의 안녕보다는 님을 못 봐서 생긴 나의 감정. 그 옛날 심양간 검은고 뜯던 여인, 아마도 보사 인용하면서 굳이 이런 얘기를 뭐 했을까? 마음속에 맺힌 말, 뭐겠어? 사랑이겠지. 사람이 없어. 단절, 그리움이겠지. 안녕이 아니라. 그리고 안녕 못할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상황을 읽으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정서를 읽으라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뭘까? 필성이 안녕일까? 아니면 필성에 대한 그리움일까? 그리움이겠지. 그리고 마음을 의탁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만 떼놓고 보면 맞아.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봐. 달아, 너는 내 마음 알지? 다른 사실은 엄밀하게, 자, 봐. 공감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감정 환기의 역할도 했어. 왜? 밤에 센치해졌잖아, 지금. 밤에 센치해졌으니까 그리움이 심화되고 그러다가 글 쓰는 거잖아요. 달아, 너는 내 마음을 알겠지. 자, 근데 봐봐. 뭐라 그랬어? 달아, 우리 님을 보호해줘. 이런 얘기 아니잖아. 이해됐어? 정리하면 결국에는 달을 가지고 내면 심리를 표출했는데 그 내면 심리를 정확하게 읽어주셨으면 1번 같은 게 틀렸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절돼 있다, 외롭다, 감정초로다.
우리 못 만나서 안타깝다. 현재 상황 힘들다. 이해됐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대충 선제 OX하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문 A가 선제 A가 이제는 아니야. 없어. A 최소한 A 프라임이에요.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그 바꾸는 게 뭔가 기준 서기가 힘들다니까. 왜? 그렇게 풀라고 낸 게 아니라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제 구조 잡는 거라고. 정보가치 높은 거 잡는 거라고. 그러면 자연스레 이게 정답이지가 보이는 그런 설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실형 문제로 OX로 가면 여러분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우연성, 개연성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고 있어. 맞죠? 근데 정말 정보가 없어.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뭐 우연이라는 개연이라는 개념인데 사실 이건 여러분 우리 옛날에 가능세계 비문학 지문할 때도 내가 개연성이니 뭐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단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 서사예요. 서사. 그러니까 서사 흐름 잡아보면 기억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니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봐. 일단 송이의 상황과 감사의 상황이 있는데 3번 장면. 그러면서 송이가 지금 필성이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봐봐. 송이가 필성이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고 인식의 결과 어떻게 돼요? 아, 만나고 싶다. 왜? 아예 정보도 모르고 아예 소식도 없으면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이런 것도 없었을 수 있어. 또는 있더라도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어. 근데 바로 옆에 있는데 못 보고 있으면 사람 마음이 훨씬 심해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는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내면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읽어줬으면 좀 편하게 판단됐을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서사 흐름이라니까. 이건 넘버 3 장면이에요. 근데 봐. 자, 봐. 송이가 공청회의를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의 요약적 제시는요. 샵 넘버 1과 샵 넘버 2라고요. 그럼 이거 출제 의도가 뭐야? 이건 넘버 3야였을 수도 있고 이건 송이가 아니라 필성이야 라고 할 수도 있죠. 이해됐어?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정답 3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설 작품을 감상시킨 거고요. 우리가 읽어줘야 될 정보들 읽어놨다면 판단이 자연스레 되는 거지. 자꾸 그냥 읽고 이 정보 있었나? 이 느낌 아니에요. 그 느낌은 100 중에 80, 100 중에 20, 30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보 있었나 없었나는 100 중에 20, 30밖에 안 돼. 대부분의 우리가 선지 판단하면서 해야 될 7, 80%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지문 정보들, 평가원에서 가치 높게 판단해서 설계한 정보들을 읽어서 그렇지 이 얘기였지? 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지? 정답 이거구나. 시간이 많다? 그러면 이거를 좁히자, 와리가리, 그렇지 역시나 이런 느낌이라고요. 자, 필기 잘 하시고 한 장면당 1분씩 잡아주시고 자, 흐름상 소설 한 작품만 더 볼 건데요. 이교재 문학원론 2교재 112페이지 보시면 관촌수필 있거든요.